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삼전우는 전일보다 400원 상승한 57,3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56,900원에 출발하여 56,100원까지 떨어졌다가 57,3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라 57,000원에 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몰빵하지 마시고 일부 담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5년, 10년 이내는 팔 일이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정을 받으면 분할 매수할 자금을 적당히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4만원 후반대로 갈지, 5만원 초반으로 갈지, 6만원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지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전후 오늘도 400원 상승한 57,300원에 마감하였다. 포브스가 선정한 지속가능 기업 세계 10위 안에 뽑혔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한 지나친 낙관론은 아직 이르다. 3전 후의 조정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현금 몰빵은 금물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10대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역시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기엔 삼성전자만한 게 없다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경쟁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최근 공개한 가장 지속 가능한 소비자 기술 10대 기업 명단에 삼성전자가 한국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는 삼성전자에 대해 2019년부터 주요 제품에 재활용되며 지속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도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 재료를 줄이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1월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등 모바일 완제품 포장에 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용기와 일회용 비닐 포장재 등을 종이로 대체하는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순환 경제 이행을 위해 제품 생애 주기 전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제품 수명 연장과 폐제품 회수 및 재활용 등도 추진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 플라스틱 누적 사용량을 최대 50만 톤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약 403만 톤의 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 시설을 거쳐 지난해 1년간 2만 4천 톤의 구리, 알루미늄, 철 등 유가 자원을 추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활동에 대하여 포브스는 삼성전자는 2020년 말까지 미국에서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외에 글로벌 지속 가능한 10대 기술기업 명단에는
애플과 HP, 그리고 페어폰,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테라큐브, 북켄, 델, 에이수스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의 7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탄소 배출 사업부에 재정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일종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도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RE100에 가입한 애플은 조립 현장에서 매립 폐기물 제로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제품 에너지 사용량을 70%로 줄였다고 포브스는 전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포브스는 막대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소비자 기술 회사들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버려지는 폐전자제품의 양과 기술 산업 전체의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였습니다. 11일 CNBC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백신과 관련된 소식이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급증하는 바이러스의 증가 사이클에 직면할 수 있고 전반적인 면역이 생길 때까지 타이트한 봉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바이러스의 속도에 따라 일직선이 아닌 불규칙하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지난 9일 화이자와 바이오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생긴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하룻밤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2021년 경제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라가르드 총재는 추가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향후 몇 주간 우리는 정책 재정비 결정에 사용할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면서 여기에는 새로운 봉쇄 정책이 바이러스를 제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인지와 새로운 거시경제 전망, 그리고 재정정책, 그리고 백신과 관련한 더 분명한 전망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조 후 오늘도 400원 상승한 57,300원에 마감하였다. 포브스 선정 지속 가능한 기업 세계 10위 안에 뽑혔으며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한 지나친 낙관론은 아직 이르다. 3조 후의 조정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으며 현금 몰빵은 금물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